시지각 중재 및 사례 분석 오늘 강의 진행하게 될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강의 목표는 아동 시지각 문제에 따른 중재 적용을 알아보고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중재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는 크게 이제 챕터 3가지로 나누어졌고요.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아동의 시지각 문제에 따른 중재 적용, 활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적용을 해주면 될까?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이런 중재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하는 시간, 이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 사진이라든지 활동 사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네,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진단별 시지각 문제입니다. 우선 시지각 문제를 가지게 된 아이들이 이제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아이들이 있지만 이제 뭐 조산아라든지 발달장애, 내성마비 이런 아이들이 시지각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케이스의 아동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조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대뇌피질 시각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신경이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완성이 되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빨리 태어났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뇌피질의 시신경이 부분이 이제 좀 덜 발달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 기술에서의 처리가 예민함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난시라든지 근시, 사시 아니면은 약시, 뭐 부동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 아이들은 뇌신경계에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각장애, 특히나 뭐 이제 안구운동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발달장애 아동들은 어떤 감각통합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시지각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성마비 아동들은 뭐 당연히 뇌 손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뇌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근긴장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구 주변에 있는 근긴장도 문제로 인해서 안구 운동의 움직임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눈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시가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글씨를 보고 어떤 물건들을 보고 이거 수영을 해서 학습을 해가는 부분에서의 이제 시지각이 영향을 주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언어까지 지연을 주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습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지각 정보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즉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이거를 어 입력을 하는 부분에서의 해석을 하고 입력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인지적인 부분으로 본인이 입력을 시켜야 되고 지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해석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습에서의 결과물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발달장 협응장애 아이들은요, 시각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각 점수가 낮은 게 아니고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데 우리 시지각적인 기술로 이미지화시키고 재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난독증 이 아동들은 특히 읽기라든지 쓰기 과정에서의 이제 신경 인지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뭔가를 읽거나 쓰려고 하려면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ASD 아동들,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적인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런 이제 시지각적 문제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게 시지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운동기술 장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될까? 요런 부분에 이제 잘 해결이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목적 있는 활동에 대한 결과물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인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네 운동기술의 어려움, '내가 실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